2025년 겨울 서울 관악구 김영자 75살. 남편은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새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50살. 의사. 둘째 민호 48살. 변호사. 막내 민준 45살. 대기업 임원. 모두 성공했습니다. 영자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교육시켰습니다.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빚도 지면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다 보답할게요. 아들들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 아들들은 달라졌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봄, 김영자 50살, 남편 철수 52살, 큰아들 민수 25살, 둘째 민호 23살, 막내 민준 20살. 영자 부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밥 천국, 관악구 봉천동. 어서 오세요. 영자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애들 대학 보내야지. 영자는 웃었습니다. 민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학기당 500만 원. 엄마, 등록금 냈어? 응, 냈어. 걱정 마. 하지만 식당 수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자는 밤에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새벽 2시까지. 영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아직 젊잖아. 영자는 버텼습니다. 민호는 법대생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막내 민주는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새아들 모두 명문대. 영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보, 집을 팔까? 영자가 말했습니다. 집을, 전세로 이사 가고 그 돈으로 애들 학비 내자.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집은 우리 유일한 자산인데 애들이 더 중요해. 나중에 애들이 크면 더 좋은 집 사주겠지.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2억 원.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남은 돈 1억 5천만 원. 학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영자는 웃었습니다. 2005년 민수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돈 벌게요. 수고했어. 민수야. 영자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하지만 민수는 인턴이라 월급이 적었습니다. 200만 원.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전문에 되면 많이 드릴게요. 응, 천천히 해. 영자는 이해했습니다. 2007년 민호도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학원비가 필요해요. 1년에 2천만 원. 영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마련할게. 식당 수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자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이자가 무서웠지만 아들을 위해. 엄마, 고마워요. 꼭 합격할게요. 민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2008년 막내 민준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삼성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영자는 기뻤습니다. 새아들 모두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여보, 여보. 영자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혼자 가서. 영자는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영자는 또 빚을 졌습니다. 장례 후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들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괜찮아. 엄마 혼자 살게. 영자는 이해했습니다. 아들들도 바쁘니까. 2009년 민수가 전문의가 됐습니다. 성형외과 강남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 개원했어요. 축하해. 민수야. 영자는 기뻤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넌 바쁘잖아. 아니에요. 엄마,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민수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생활비. 아, 엄마, 병원이 아직 적자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2010년 민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영자는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괜찮아. 넌. 아니에요. 엄마, 형이 안 주면 제가 드릴게요. 민호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생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생활비. 엄마, 제가 로펌 차려야 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호도 변명했습니다. 영자는 또 기다렸습니다. 2011년 민준이 결혼했습니다. 삼성 동료와. 엄마, 결혼해요. 축하해. 민준아. 영자는 기뻤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줬습니다. 500만 원. 없는 돈이었지만 막내니까. 엄마, 고마워요. 행복해야 해. 결혼 후 민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서 자주 못 가요. 괜찮아. 바쁘겠지. 영자는 이해했습니다. 2012년 영자는 62살이 됐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2013년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30년 일했는데.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을 팔았습니다. 5천만 원. 빚을 갚았습니다. 대출금, 장례비, 이자 모두 갚으니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영자는 막막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식당 정리했어. 네, 왜요?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이제 생활비가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니, 엄마? 제가 지금 병원 확장하느라 자금이 필요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도와줄 수 있니, 엄마? 제가 지금 로펌 운영이 어려워서요. 적자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호도 거절했습니다. 민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저희 애 낳았어요. 정말 축하해. 근데 육아비가 많이 들어서요. 여유가 없어요. 민준도 거절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없이, 일할 곳도 없이, 어떻게 살지? 영자는 울었습니다. 2014년 영자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박스 있어요.
고마워요. 영자는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오늘 10kg네요. 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5,000원, 한 달 15만 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월세는 폐지로 벌어 겨우 냈습니다. 추워. 겨울이 왔습니다. 단칸방은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습니다. 배고파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라면. 가끔은 굶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영자는 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준아. 다른 아들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야,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니? 엄마가 힘들구나.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혼자 추운 단칸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전 재산 쏟아부어 키웠는데 이제 버려진 거야? 영자는 자책했습니다. 2015년 명절이 됐습니다. 설날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영자는 울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2016년 겨울 영자는 폐지를 줍다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저체온증이에요.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영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3명 있네요. 전화해 보세요. 간호사는 전화했습니다. 민수에게.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네. 어머니가.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 네. 누구세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아. 네.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법정에서 나중에 갈게요. 민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아, 제가 회의 중이라서요. 끝나고 갈게요. 민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님이 치료비가 필요한데요. 아, 제가 지금 바빠서요. 다음 주에 입금할게요.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밀렸습니다. 300만 원. 보호자 연락 안 되나요? 업무가에서 독촉했습니다.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시네요. 간호사는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미납인 채로. 할머니,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영자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택시 타세요. 간호사가 택시비를 줬습니다. 10,000원. 고마워요. 정말.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칸방. 추웠습니다. 영자는 누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아들들, 왜 안 왔을까?
영자는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순덕 70살. 영자야, 괜찮아? 들었어. 병원 갔다 왔다며? 응, 괜찮아. 아들들은 안 왔어? 안 왔어. 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덕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3명이나 되는데 1명도 안 왔다고. 괜찮아. 바빠서 그래. 바빠. 엄마가 쓰러졌는데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아들들한테 생활비 받아. 당연한 거야, 그래. 받으려고 해. 하지만 다들 여유가 없대. 여유가 없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 말도 안 돼. 순덕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너 너무 착해. 자식들이 이용하는 거야. 아니야. 맞아.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폐지 주워서 겨우 밥 한 끼 먹잖아. 그게 말이 돼. 순덕은 울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있어. 방법이. 뭔데? 법적으로 청구해. 생활비를. 법적으로? 영자는 놀랐습니다. 응. 부양 의무가 있어. 자식들한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순덕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랑 법정에서 싸우는 건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영자야, 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자식들 체면 챙길 때가 아니야. 순덕은 단호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순덕이 발견했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예요. 계속 이러시면 위험해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겠어. 퇴원 후 순덕은 영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의료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 여기서. 하지만 영자야, 너 죽게 생겼어. 그래도 달 거야? 영자는 순덕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됐어. 들어가자. 둘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아들들이 생활비를 안 줘서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들었습니다. 영자의 사연을. 아드님들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네. 그런데 생활비를 안 준다고요. 네. 다들 여유가 없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에 명시돼 있어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랑 법정에서 만나는 게.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굶어가고 계시잖아요. 자식들 체면보다 할머니 생명이 먼저예요. 변호사는 진지했습니다.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하겠습니다. 소송.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순덕은 영자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했어. 영자야.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드님들 연락처 알려주세요. 네. 영자는 아들들 연락처를 줬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1달 후에 재판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화낼까 영영 연락 끊을까 영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들에게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민수, 민호, 민준 모두에게. 민수는 소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엄마가 소송을 민호도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민준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정말 셋은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형, 봤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봤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미쳤나? 우릴. 법정에 민주는 화가 났습니다. 일단 만나자. 대책을 세워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셋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이거 어떡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합의하자. 돈 좀 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10만 원씩, 셋이서 30만 원. 그 정도면 되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셋은 합의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가, 엄마, 민수야.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해. 우리가 생활비 줄게. 한 달에 30만 원. 셋이서 나눠서. 민수는 제안했습니다. 30만 원. 영자는 놀랐습니다. 그걸로 부족해. 월세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너희들 잘 살잖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엄마는 폐지 주우며 사는데. 영자는 울었습니다. 엄마, 알았어.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 민수는 양보했습니다.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법정에서 보자. 엄마,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7년 봄, 재판날, 영자는 법원에 갔습니다. 순덕과 함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함께. 할머니, 떨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변호사는 격려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민호, 민준. 비싼 정장을 입고 영자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민준아. 영자는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부양료 청구 사건. 원고 김영자, 피고 김민수, 김민호, 김민준.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김영자 씨는 75세 노인으로 현재 월세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15만 원, 월세 20만 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반면 세 아들은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으로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원고는 세 피고에게 월 150만 원씩 총 월 45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병원 운영 중이나 대출과 운영비로 여유가 없습니다. 김민호 씨는 로펌을 운영하나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들의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김민수 씨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김민준 씨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는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원고 김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집을 팔고 가게를 팔고 빚을 지면서 아들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의대, 법대, 명문대 모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아들들은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성공한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생활비를 부탁해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5,000원, 한 달 15만 원, 월세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병원에 2번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로. 아들들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흐느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숙연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월세 내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주세요. 영자는 애원했습니다. 아들들을 봤습니다. 민수, 민호, 민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들,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김민수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 대출이 10억입니다. 매달 이자가 3천만 원입니다. 직원 월급도 나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 아이들 교육비도 월 500만 원입니다. 주택 대출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150만 원은 과도한 청구입니다. 민수는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월 30만 원 정도.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만 원. 민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펌 운영이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모두 제 부담입니다. 월 30만 원이 한계입니다. 민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대출과 자녀 교육비로 여유가 없습니다. 월 30만 원,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셋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들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재산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씨, 강남 아파트 소유, 시가 20억, 예금 5억, 주식 3억. 김민호 씨, 서초 아파트 소유, 시가 15억, 예금 3억. 김민준 씨, 송파 아파트 소유, 시가 10억, 예금 2억.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이 상당하네요. 월 150만 원씩 충분히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유동성이 없습니다. 대출이 많고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 부양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원고는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김영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 김민수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피고 김민호는 원고에게 월 80만 원을, 피고 김민주는 원고에게 월 7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총 월 250만 원.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순덕은 영자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이제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들들은 화가 났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소. 영자는 놀랐습니다. 네, 이 판결은 부당합니다. 항소할 것입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민준아, 엄마를 이렇게까지 엄마가 먼저 소송했잖아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영자는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는 엄마 자식 아니에요. 민호도 소리쳤습니다. 연 끊을 거예요. 민준도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나갔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이긴 거야. 우리가. 순덕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슬펐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어. 2018년 영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두룸 넓었습니다. 좋네. 영자야, 순덕이 놀러 왔습니다. 응, 덕분에. 무슨 덕분이야. 내 권리야. 순덕은 웃었습니다. 영자는 매달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날짜에 맞춰. 하지만 아들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민수야, 엄마야. 영자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름 표시도 안 떴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외로웠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 영자는 혼자 보냈습니다.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아들들이 먹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순덕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 와. 괜찮아. 너도 가족 있잖아. 그래도 같이 있자. 순덕은 영자를 데려갔습니다. 순덕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순덕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할머니, 송편 드세요. 순덕 손주들이 챙겼습니다. 고마워. 영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내 손주들은 어떻게 지낼까? 크고 있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영자는 80이 됐습니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아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치료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자. 민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 큰 건물.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겼습니다. 저 원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예약 없으시면 만나실 수 없어요.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원장님 어머니인데요. 네. 직원은 놀랐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어서. 가세요. 엄마, 여긴 병원이에요. 민수야, 제발, 가세요. 말 안 들려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민수가 저렇게까지. 민호 로펌으로도 갔습니다. 서초, 저 변호사님 만나러 예약하셨나요? 어머니인데요. 잠시만요. 직원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시대요. 다음에 오시래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영자는 돌아갔습니다. 민준 회사로도 갔습니다.
삼성. 저 김민준 이사 만나러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머니인데요. 보안요원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만나실 수 없으시대요. 영자는 울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순덕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아들들 만나러 갔다 왔어. 만났어? 아니, 안 만나줘. 영자는 울었습니다. 영자야, 그런 자식들 잊어버려. 못 잊어. 내 자식인데. 알아. 하지만 너 때문에 너무 아파. 순덕도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출도 못하고 순덕도 못 만나고 혼자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들들은 괜찮을까? 손주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영자는 83이 됐습니다. 순덕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순덕아. 영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할머니, 위독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순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아. 영자는 울었습니다. 유일한 친구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순덕 가족들이 영자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할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고마웠어. 정말. 영자는 울었습니다. 장례 후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나 김영자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예금 5천만 원은 순덕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고아원에 기부한다.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영자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겨울, 영자는 또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에요. 위독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연락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3명. 하지만 연락 안 해도 돼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가는구나. 순덕이 보러.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023년 12월 영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혼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사망 확인, 가족 연락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의사는 영자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아들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민수에게. 여보세요. 김민수 씨. 네. 누구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1시간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민주는 울었습니다. 셋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안실. 영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엄마. 민수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계셨어요. 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셨구나. 민호는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만. 엄마, 편히 쉬세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유언장, 셋은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자는 내 재산을 순덕 가족에게 고아원에 기부한다.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셋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정말 미워하셨구나. 민주는 울었습니다. 당연하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저희가 버린 게 아니라. 민수는 항변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부양료 주라는 판결 받고 돈만 보내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셋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동안 당신들을 기다렸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오길, 전화하길.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는 나갔습니다. 셋은 남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형, 우리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민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전화 못했어. 나도 후회돼. 민준도 울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엄마는 안 계셔.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영자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두룸 깨끗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셨구나. 거실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아들들 어릴 적 사진. 우리를 그리워하셨구나. 민수는 울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통에 담긴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드셨구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오늘 민수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보고 싶다. 2018년 2월. 민호한테 문자 보냈다. 답이 없다. 보고 싶다. 2018년 3월. 민준이 생각난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2월. 이제 곧 가는 것 같다. 아들들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민수는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와 민준도 일기를 읽었습니다. 셋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돈만 보내고 찾아가지도 않았어. 민준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엄마는 안 계시는데. 민수는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추모하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자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호도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전문, 엄마를 기리며 민준도 노인 복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셋은 엄마를 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영원히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민수는 영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제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돈만 보냈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후회돼요. 정말. 민수는 울었습니다. 민호와 민준도 왔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셋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게. 괜찮아, 아들들아. 엄마는 이해해. 영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형,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자. 민호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장인어른, 장모님, 잘 모시자. 셋은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장인, 장모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러 가요. 고마워. 민수야. 장인, 장모는 기뻐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여행 가요. 제주도. 정말 고마워. 장모는 울었습니다. 민준도 장인, 장모를 모셨습니다. 아버님, 이사 도와드릴게요. 더 좋은 집으로. 고마워. 민준아. 장인은 감사했습니다. 셋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못한 효도를 장인, 장모에게 했습니다. 후회를 씻기 위해, 영자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34년, 민수는 70이 됐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긴 세월이었네. 영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은퇴했어요. 50년 동안 의사로 살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희생하셔서 제가 의사 됐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제 아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엄마한테 못한 거 제 아들한테 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못한 게 평생 후회해요. 민수는 꽃을 놓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민수는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게. 고마워. 아들아. 엄마도 사랑해. 영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돈만 주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 전화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 김영자 할머니처럼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하지 마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